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는 경제를 전면 재개방하고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침들을 해제했는데요. 1년 넘게 멈춰 있던 것들을 다시 정상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도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중에 시행됐던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실업수당 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나온 변화가 있는지 이항복 CPA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PA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지난주네요. 지난 15일에 캘리포니아주가 전면 정상화에 돌입을 했잖아요. 네, 이제 각종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경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CPA님도 많은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만나시고 개인분들도 만나실 텐데 다들 경제 정상화에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네. 요즘 경제가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시행됐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네네.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업수당 같은 경우 구직 활동에 대한 자료 보고 실업이란 거는 이제 looking for job, 잡을 자기가 찾아야지만 그게 이제 실업으로 인정되는데 네. 그러한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보고하게 실업 잡을 찾는다는 것을 보고하고 또한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 네. 그런 것도 이제 7월 15일부터 다시 이제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식업 프로그램도 변화가 생겼고 네네. 그 외에 SBA EIDL 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주는 각종 뭐 그랜트나 혜택들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음 달부터는 정상화에 돌입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랜트나 뭐 실업수당 같은 것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네네. 현실적으로 네.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실업수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워낙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이제 실업수당 신청할 때는 그 구직 활동 보고서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팬데믹 기간에 구직 활동 자료 제출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네. 또한 구직 자료를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도 그냥 실업수당들을 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다 오픈되고 개방됐으니까 구직 활동 보고서를 7월 11일부터 그거를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네.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부에서 제시한 방법들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위클리와 바이위클리 네.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을 하면서 중간에 구직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예를 들면 면접을 했는지 또 그 면접 결과가 어떤지 그게 이제 진행 중인지 인터뷰를 네네. 했는지 네.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만 네. 그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 되죠. 디테일하게. 네. 모든 그 인적 사항들뿐만 아니고 네. 그 진행 사항까지 아. 구체적으로 다 보고를 해줘야만 네. 그래야만 이제 실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직 활동을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 CPA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래부터 실업수당 신청할 때 있었던 규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규칙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주정부뿐만 아니고 연방 정부도 또 같이 실업수당을 주는 입장에서 네네. 그냥 그런 거를 면제해 주는 걸로 음. 연방 정부 주정부 합의하에 그냥 실업수당을 편하게 이제 지급을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네. 원래 실업수당 신청해 보신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좀 간단하게 실업수당 신청하셨던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되는가 이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이 주체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나는 직원으로서 실업수당을 받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받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나뉘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인 경우는 네. UI, Unemployment Insurance, 그다음에 급여자인 경우, 네. 자영업자인 경우는 PUA라는 그런 수당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네네. 예, 그랬는데 이제 UI 받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그 구직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Looking for Job Report라는 거를 네. 꼭 보고를 해줘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이제 실업수당으로 인정이 되고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4일이면은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300불씩 줬던 그런 것도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거를 7월 11일부터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실업수당 받는 분들이 UI랑 PUA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비즈니스들이 다 리오픈이 됐기 때문에 뭐 실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룰이 안 나온 거고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이 UI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룰이 강화돼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동안에 이제 6월 15일까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없었는데 6월 15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업수당 받기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 동안에는 자영업자도 이제 거의 보고 안 했지만 네. 오픈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안 했거나 이렇게 리밋돼서 했을 경우는 신청할 수가 있었던 거고, 네. 예,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받을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줄로 압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 UI 실업수당 받던 분들 앞으로 실업수당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디테일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구직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업로드하는 건가요? 웹사이트에? 그렇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네. 실업을 하실 수 있게 네.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스타팅 포인트는 네. 등록을 하라 그러고 레주메를 등록하는 건가요? 칼jobs.com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네네. 자기 레주메를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나 온라인 사이트를 또 제공해서 거기도 자기가 이제 네트워킹 좀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 또한 그 외에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하고 세미나도 제공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훈련 받고 있는 경우에는 네. 그거는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죠. 훈련 받고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잡을 이제 구하고 있는 거로 치고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활용하시는 게 네. 굉장히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꼭 받기 위해서 뭐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구직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뭐 웹사이트에 어카운트도 만들고 레주메도 올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실업 수당을 위해서 가짜로 받는 사람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 정부에서 강화한 게 아닌 거죠. 아무래도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스크린 하는 그런 것도 의도도 있나요? 그런 의도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실업수당 받던 분들, 팬데믹 기각 동안 받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주정부도 다 경제를 전면 정상화했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다음 달이면 다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구직 활동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시는 시즌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상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시즌이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네.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냥 쉽게 누구나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정부랑 연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실업수당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구직 활동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당장 다음 달부터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또 2021년도에 네. 또 액수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게 전부 이제 리펀더블 그래서 캐시로 받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네. 18세 그 예전에는 이제 17세였습니다.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네. 3,000불. 근데 또 6세 미만일 경우에는 3,600불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12달로 나누면은 네. 250불 하나는 또 300불이니까 자녀 한 명당 네. 그러면 그거를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인 어드밴스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리 네. 매달. 매달 그러니까 쪼개서 주는 거군요. 그렇죠. 6개월치는 쪼개서 미리 받고 네. 나머지 6개월치는 내년에 2021년 세금 보고할 때 네. 그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부모님들의 그 소득 기준도 따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소득 기준이 이제 부부일 경우에 이제 15만 불인데 네. 15만 불까지 이 액수를 받고 15만 불이 넘으면서 22만 불까지는 이게 페이스 아웃이라고 그러죠. 1,000불당 50불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줄어드는데 네. 만약에 22만 불이 넘으시는 분들도 네. 그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예전에 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룰은 2,000불씩 받았습니다. 자녀 한 명당 네. 3명까지. 네. 그거 받는 거 그 옛날 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룰은 40만 불까지 받았었거든요. 부부 합산 40만 부부 합산 40만 불까지.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22만 불 넘을 경우에는 예전 룰을 적용해서 그렇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룰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부부 합산 40만 불까지 소득이신 분들은 2,000불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네. 자녀 한 명당 2,000불씩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두 명이면 4,000불 받을 수가 있죠. 사실 그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네. 올해 바뀐 룰로 봐서는 부부 합산 15만 불까지 18세 이하 자녀는 3,000불 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는 3,6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룰까지 적용해서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들 있으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받기 위해서는 그 아직 그 구체적인 그냥 크게 발표된 거는 네. 그 포털 IRS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청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네네.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시행령이.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금 보고 2019년하고 2020년도 세금 보고한 그 자료를 갖고 네. 그 자료를 갖고 거기서 이제 매달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당장 7월 15일부터 지급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급되는 방법은 뭐 책으로 집으로 날라오나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책으로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ACH로 디파짓되는 자기 구자에 디파짓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게 카드 형태로 주는 경우도 있고 네네. 예. 네, 어떤 형태로 오는지 좀 잘 지켜보시고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 또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제도가 한 가지 더 있죠. 네, 더 있습니다. 그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텍스 크레딧이라 그래서 네. 부부가 일을 할 경우에 자녀를 이제 어디다 맡겨야 되니까 네네. 13세 미만의 자녀를 위탁 교육하는 그런 비용들을 그게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네. 그 비용이 자녀 한 명당 8,000불, 아, 그 두 명일 경우는 106,000불, 네. 두 명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50%까지 이제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자녀 두 명일 경우에는 8,000불까지 이게 또 리펀더블이니까 네. 리펀더블 예전에는 이제 난 리펀더블이었었거든요. 예, 리펀더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리펀더블이면은 텍스 크레딧으로 사용하고 또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예. 2020년에는 자녀 한 명당 3,000불을 줬던 금액인데 2021년에는 8,000불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금액이 뭐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자녀 양육 시 위탁 기관에 보내거나 아니면 교육 비용이 발생한 분들은 꼭 챙겨서 받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받으려면 신청을 뭐 어딘가에 해야 되나요? 이것을 받으려면은 이거는 이제 세금 보고 때 신청을 하셔야 되죠. 2021년도 세금 보고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신청하면 다 리펀더블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신청할 때 이 그렇죠. 금액을 받을 거군요. 네, 내년 초에 네. 신청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잊지 말고 자료를 꼭 같이 취합해서 내고 네. 이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텍스 크레딧 꼭 네.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네. 올해 이렇게 정부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주는 텍스 크레딧이 꽤나 큰 금액을 제공했잖아요. 네. 역시 팬데믹 상황 고려해서 좀 네.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꼭 자격이 되시는 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이 요식업계 지원 그랜트 있었잖아요. 레스토랑 리바이털라이제이션 펀드 신청을 했는데 못 받고 보류된 분들도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매출에 대한 그 손해,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손해를 거의 100% 커버해 주니까 액수도 컸고 그래서 굉장히 큰 요식업계에 혜택을 줘서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그 혜택을 이미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 네. 많이 받았고 특히 이거는 이제 우선 그룹이라고 이제 정해서 네. 사회적인 그 약자 그룹 아니면 마이너리티 여성 그래서 우리 한인 그룹도 마이너리티로서 한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네. 그동안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음. 그 받은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네. 이제 약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될 그 서류가 있는 분들은 이제 어프로브는 됐지만 홀드 됐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네. 올 오브 서든 홀드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못 받고 이제 홀드 돼 있는데 네네. 그 이유는
연방 정부에 여러 그 소송이 들어왔어요. 네. 이름하여 이제 역차별이죠. 마이너리티한테 3주 동안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많이들 신청해서 그 예산이 다 절감이 되니까 네. 그 머저리티에 있으신 분들이 이거 신청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의 법원에 네. 제소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판결이 네. 이거 차별이 한 게 맞다. 그래갖고 네. SBA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한 순간 홀드가 됐습니다. SBA에서 그 주던 돈은 이미 승인이 됐어도 네. 그거를 홀드 시켜서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나 네. 이러한 것들을 결정 못하고 내용이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네. 당분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요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그랜트였잖아요. RRF가. 네. 근데 금액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컸고 심지어 이게 선착순으로 그랜트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군요. 아무래도 좀 더 네. 이렇게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네.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네. 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한인 업체들은 이 마이너리티 소수에 들어가 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돈을 빠르게 받았다고 지난번에 네. CPA님께서 방송에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신 거가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류가 제출을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이 좀 홀드가 된 거죠. 그렇죠. 서류에서 뭔가 좀 더 추가할 사항을 요청하는 중에 있는 분 네. 또는 또 이미 또 어프로브 된 분도 네. 그냥 무조건 그냥 홀드 시켜서 아. 아직 구체 어떻게 하겠다는 네. 그런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직접 계좌로 입금된 분들 말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속이 타시겠어요. 그렇죠. 네, 예. 어떠한 뭐 언급도 없고 그냥 SBA도 지금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내놓을 수 없는 상태인 거네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좀 아직까지 돈이 왜 안 들어오고 있지?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상태로 지금 보류됐는지 아니면은 아예 뭐 캔슬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메일로 네. 다 통보가 오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알고 네네. 요새는 하여튼 이메일 확인을 SBA에서 오는 그 네. 이메일은 하나 빠짐없이 철저히 이제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메일 체크업을 잘해야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SBA에서 제공하는 EIDL 론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EIDL 론 이미 받으신 분들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 달 초에 네. SBA에서 이제 EIDL 받으신 분들한테 Increased Loan Limit for COVID-19 EIDL 프로그램이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 이메일은 증액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만슬리 매월 평균 그로스 프로핏. 그로스 프로핏은 이제 총 매상의 자기의 원가, 물건가 뭐 이런 걸 뺀 게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죠. 네. 그 그로스 프로핏에 월 평균 그로스 프로핏의 6배를 그 융자를 해줬어요. 네. 장기 저리 융자를. 네. 그 이제 30년 상환에 3.75% 이자율로 장기 저리융자 해줬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결국은 4배, 4배니까 6개월이 아니고 월 평균 24개월까지 융자를 더 이제 더 신청을 더 늘려준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네네. 이 프로그램이 약간 시간은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 받으신 분은 아직까지 저와 같은 경우는 못 받습니다.
아, 예. 증액 신청을 이미 4월 초에 했어도 아직 돈은 입금되기 전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아. 프로그램의 경우. 네네. 예. 그리고 이 증액 신청하라는 것도 이메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로 왔죠. 아, 이메일로. 네, 그래서 이메일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각자 어카운트로 로그인해서 증액 신청까지 하는 단계는 이미 많이들 밟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실제로 이 론 금액이 들어오기는 전이다. 네. 네, 왜 아직 안 들어오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좀 네. 시간이 걸리는 절차군요. 네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요 액수 리밋은 지금 50만 불인데 네, 글쎄 뭐 하여튼 내부적으로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확인은 못하지만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증액을 해주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EIDL 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공지가 오는 거를 잘 지켜보고 계셔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EDD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네. EDD 실업수당 받은 분들 1,200불까지 넌 텍서블로 해주겠다 이런 공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자동으로 그냥 이 세금 보고 하면은 알아서 넌 텍서블로 바꿔주겠다 이런 공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200불을 적용해서 네. 세금 보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괜찮았는데 네. 좀 더 일찍 세금 보고를 해서 1,200불을 빼질 못하고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네. 그거를 어멘드 수정 보고를 하지 않고 네.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게 IRS에서 계산이 돼서 그 리펀드 책들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 수정 보고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리펀드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IRS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이건 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리펀드 책을 받으셔서 네. 좋아하십니다. 네, 갑자기 왜 리펀드가 왔나 하시는 분들은 이 EDD 받은 분들 예. 1,200불에 대한 리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는 점차 잡혀가는 모습이어도 이 경제가 침체돼 있었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 어떻게 될지 많이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변화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텍스나 정부 그랜트 또 세법 관련해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함께하신 이양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양복 CPA님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도와드릴게요. 213-369-0921 213-369-0921번입니다. 이양복 CPA님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죠? 예, 저희 사무실은 주소가 6940 비치 블루버드 룸 넘버는 601호입니다. 부에나팍이고요. 네. 오렌지 또파하고 비치 코너에 있고요. 솔스몰 안에 있는 그러한 사무실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업수당 신청하는 데 있어서 변화도 많이 있었고 또 그랜트나 텍스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변동사항을 공지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신청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사항들 이양복 CPA님께 연락을 드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물론입니다. 요새 그 추세가 네.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아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일방적인 노티스만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예. 네,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리오픈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 세법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양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최근 변동사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CPA님께 연락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양복 CPA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